그럼 뒤에 시간이 좀 널널하게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리고 정내미가 확 떨어지죠. 그럼 이제 내가 700까지 받았어요. 700까지 받았는데 이제 800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내가 어휘를 한 2,000개 정도는 알고 있어요. 훨씬 확장됐죠. 그리고 문법도 다 배우기는 배웠어요. 근데 다 배우기는 배웠다는 거에 어감이 어때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배워서 진도까지 다 마치고 어느 정도 개념은 말할 수 있겠는데 얘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 문법이 적용된 예시 문장을 내가 지어낼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진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어휘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해커스 토익 리딩 RC 그리고 YBM 실전 천재입니다. 이제 해커스는 좀 아시겠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얘네 둘이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해커스를 대표하는 토익 교재이면서도 토익 자체에서 정말 핵심적인 교재이기도 해요. 위에도 토익 리딩의 기본서, 토익 리스닝의 기본서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본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교재 중에서도 두께가 제일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한 500페이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면 그럼 정말 토익의 기본기가 다 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재들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추천을 드렸잖아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뒤에 예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유닛별로 나와 있고 아니면 뒤에 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 몇 개 3회분인가 딸려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뭔가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700점대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문제집이 바로 이 YBM 문제집입니다. YBM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조금 해커스보다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8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 해커스 토익 리스닝, 리딩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 싶은 교재들입니다. 그럼 이 교재들 가지고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800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800이란 점수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닝 450 그리고 리딩 350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리스닝 훨씬 점수 올리기가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400점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400점대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뭐냐 살펴보면 아무래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유형인데 그건 그냥 내가 빨리 푸는 습관 아니면 정확하게 푸는 패턴, 루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몸에 익히고. 그것만 해도 만약 500점대에서 시작했다 하면 그럼 이제 5개월 동안은 충분히 됐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방해하는 부분이 발음이거든요. 발음. 이제 우리는 영어를 미국식 발음으로 항상 배워왔어요. Could you give me a bottle of water? 제대로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듣다가 Could you give me a bottle of water?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잘 친숙하게 안 와닿거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갑자기 vase라고 읽던 거는 vase라고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내미가 확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에 450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발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음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냐? 쉐도잉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쉐도잉. 그러니까 내가 구사할 수 없는 발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맞잖아. 내가 금마들처럼 얘기할 수 없으면 내가 금마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다음 영상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이 다루긴 하겠지만 쉐도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친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350으로 오르려면 이 문법이 많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파트 5가 많이 발목을 잡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집들을 통해서 문법 부분, 파트 5, 6 부분만 따로 회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6만 다루는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800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 속에 숨어있는 접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티나는 것들 이랑 의미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800 까지 왔어요. 800 까지 왔는데 그럼 인제 어떤 수준에 다다르냐. 이제 내 생각을 문법적으로는 뭔가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표현해낼 수 있어요. 왜? 이제 아는 단어들도 꽤 많아졌고 문법도 어느 정도는 익혔으니까. 그래서 문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이제 앞선 700 점대가 문법을 배우기는 배웠던 단계라면 지금 이 단계는 문법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인제 문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파트 5, 6가 인제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개 정도에서 3 개, 3 개에서 5개 정도 틀리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러면 인제 무엇이 어려워지냐면 상대적으로 파트 7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리딩을 막 시작했을 때는 파트 5, 6 보다 파트 7이 훨씬 쉽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대충 단어 몇 개 파악해서 눈치껏 문제를 풀면 그래도 파트 5, 6 보다는 맞는 문제 수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인제는 아닌 거죠. 파트 7은 정말 인제 정배,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파트 7의 후반부인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 때문에 좀 파트 7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인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보면 인제 본격적으로 문제집 풀이 위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추천해 드리는 문제집이 바로 이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 1 그리고 실전 천재 2와 같은 이런 문제집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제부터는 문제집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집 위주의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살펴보면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루틴이에요. 한 세트씩 풀고 그다음에 각각 채점하고 그다음에 리뷰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나 문법 개념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다음 세트로 옮겨가서 똑같은 거 계속하고 그걸 10 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1 회독입니다. 그런 1 회독을 대충 저는 된다면 저는 3 회독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 3 회독한다 하면은 하루에 한 세트씩 뭐 다 복습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거 3 회독하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 3 회독하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하시다 보면 900점 반드시 넘깁니다. 정말 반드시 넘깁니다. 그러면 이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이 정도 되다 보면 무엇을 시도하셔도 되냐면 리스닝을 푸는 시간 중간에 리딩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능 풀 때도 리스닝 영어 듣기 수능 듣기 문제 풀는 동안에 뒤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 리스닝에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파트 1도 괜찮고요. 파트 2는 쪼끔 시간이 빽빽하니까 하면 안 되고 파트 3랑 4 예 뭐 지문들 읽어 주고 난 뒤에 그 사이에 비는 시간 그때 인제 리딩을 푸시는 연습을 들여야 됩니다. 한 10 문제만 풀어도 좀 뒤에 시간이 좀 널널하게 남을 거예요. 10 문제만 풀어도 절약되는 시간이 대충 한 200초 정도니까 그럼 한 3분 정도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리스닝 시간 빌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리딩 문제 먼저 푸시라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제쯤 되면 파트 7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7의 지문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 7의 지문의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 딱 봐도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그다음에 웹사이트 아니면 메시지, advertisement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 이 정보가 등장하는 순서랑 정보가 자주 나오는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의 순서와 정보가 등장하는 위치랑 뭔가 연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900 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